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회원 정보 수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회원 정보 수정 기능은 뭐 여러분들이 포털이나 뭐 쇼핑몰에서도 많이 뭐 가끔 해보실 텐데, 이제 로그인을 하고 나서 뭐 마이 페이지에 가서 뭐 내 정보 수정을 이제 들어간다든지 이제 이렇게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메인 HTML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요 주소로 수정 요청을 시작을 합니다. 자, 수정은 그 여러분들이 뭐 그 회원 정보 수정을 해본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한 번에 수정이 뭐가 되지가 않죠. 먼저 내가 수정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 그 수정을 위한 화면이 나오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변경하고 싶은 정보를 입력하고 수정하기라는 뭐 그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그 정보 수정이 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그 수정하는 과정은 보통 두 번의 요청이 있어요. 처음에 내 정보를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주는 내용의 과정이 한 번 있고, 이제 거기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정보를 입력하고, 이제 다시 이제 실제 수정을 요청하는 네, 그런 두 번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클릭하면 이제 수정용 화면이 뜬다.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걸로 해서 링크를 타고 왔기 때문에 내 정보를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 정보는 이제 우리 세션에다 담아놨죠. 그래서 세션에 있는 내 로그인 이메일 값을 가져와서 그걸로 나의 전체 정보를 DB로부터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델에 담아서 업데이트 HTML로 가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세션에서 get attribute 이게 담을 때는 set, 가져올 땐 get. 자, 요거를 우리는 이제 string my email이라는 값으로 이제 담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에러가 뜨는 이유는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 get attribute 메서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스트링에다 담으려고 하죠. 누가 더 크죠? 오브젝트가 크죠? 네. 그러면 뭘 해야 된다? 네. 캐스팅을 해야 된다. 강제 형변환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이메일로 조회를 해서 DTO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모델에다가 와서 어디로 가느냐, 모델 HTML로 간다. 네. 이런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업데이트 폼 서비스 클래스 메서드를 네,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는 예, 이메일로 DB에서 이제 회원 정보를 조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만들어 놨던 네, 멤버 이메일 메서드를 활용을 합니다. 자, 얘는 리턴이 옵셔널 객체로 리턴이 오죠. 자, 그러면 이 옵셔널로 넘어온 거를 이제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옵니다. 자, 요거는 뭐 find by id 했을 때 과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프로세스는 비슷해요.
그 대신 여기서는 find by id를 쓴 거고 지금은 find by member email이라는 우리가 정의한 메서드를 쓰는 거죠. 근데 리턴 타입은 똑같아요. 옵셔널로 감싸진 엔티티.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져오는 방식도 똑같이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한 줄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셔널 객체를 까서 DTO로 변환해서 리턴을 한다. 네. 자, 그러면 컨트롤러 해서 요걸 가져와서 여기에 담고 여기로 간다. 그러면 템플릿 HTML 데이터 HTML을 만들고 요거는 네, 올려놓은 내용을 활용해 주세요. 이렇게 활용하시고 또 활용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짚어야 되는 부분은 요번에는 그냥 어떤 데이터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폼에다가 데이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save HTML하고 유사하긴 한데 이제 한 가지 다른 거는 save HTML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는 그냥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을 보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업데이트 HTML에서는 사용자 입력값을 보내는 것도 있지만 어, 일단 DB에서 가져온 값으로 채워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HTML의 문법 중인 게 인풋 태그의 속성이긴 하지만 이 value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HTML 요 우리 모델 값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th value라는 이제 요 문법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 히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값을 가지고 이제 뭔가 전송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안 보여주는 용도로. 네. 그러니까 데이터는 보내놓긴 하는데 뭐 클라이언트한테 노출은 안 됐음 하는 뭐 상관은 없는데 네,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히든 타입으로 네, 그 타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메일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뭐 웹서비스 이용할 때도 이메일이나 아이디를 바꾸지는 못하게 하죠.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read only라는 속성을 붙여주면은 어, 보이는데 수정은 못하게. 네. 바꿀 수는 없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자, 뭐 여기서 이제 뭐 비밀번호도 확인을 해서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수정 처리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그냥 단순한 그 구조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임만 수정을 하게끔 할 거예요. 네임만. 일단 기존의 네임은 보여주고 이제 사용자가 네임을 바꿀 수 있게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요 네임 속성은 다 있어야 되고요. 또 뭐랑 일치해야 된다? DTO 필드랑 일치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모델 어트리뷰트를 쓸 수가 있다. 네, 그런 주의사항만 좀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요청을 합니다. 이거의 업데이트. 이렇게 그걸 이제 다 받아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의 업데이트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은 제가
그 이제 수정이 완료된 상세 페이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서 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또 상세 페이지 가야 되니까 디테일로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디테일 HTML로 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여기는 텅텅 비어 있고 이것만 보이게 됩니다. 왜냐? 우리 상세 조회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 모델에 담아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지금 여기는 없는 거죠. 뭐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find by id를 해서 담아서 가도 됩니다. 가도 됩니다. 그래도 가도 돼요. 근데 음 이제 좀 하나의 또 어떤 기술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 컨트롤러 메서드가 처리가 끝나고 다시 다른 컨트롤러 메서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리다이렉트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뭐 그것만 리다이렉트라고 표현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자, 그래서 리다이렉트 멤버에 자, 내 수정된 상세 정보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여기에 반드시 그 ID 값이 붙어줘야 되죠. 그래야 여기 find by id는 이렇게 뒤에 ID 값이 붙어줘야 되는데 같이 그 값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ID 값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 넘겨받은 DTO에 ID가 같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렇게 리다이렉트를 해주게 되면은 네, 내 정보를 내 정보를 수정하고 나서 수정이 완료된 나의 상세 페이지를 띄워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클래스의 업데이트 메서드를 만들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일단은 리파지토리에 업, 어, 업데이트라는 메서드가 따로 없어요. 네. 그럼 뭐 어떤 메서드를 쓰느냐? save라는 메서드를 다시 씁니다. 근데 이 save라는 메서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영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id가 없으면 insert 쿼리를 수행해줘요. 근데 그 DB에 있는 id가 있는 엔티티 객체가 넘어오면은 얘는 업데이트 쿼리를 날려줍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헷갈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근데 그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요 멤버 엔티티 변환 메서드를 살펴보면은 회원 가입할 때는 아이디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죠? 그냥 그 회원이 가입을 할 때 아이디 값은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를 여기서 세팅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디도 같이 넘어온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내용을 쌀을 해서 네, 밑에다 붙여놓고요. 메서드 이름을 to update member entity라고 주시고 여기에 네, 한 줄을 더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도 같이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스프링 데이터 JPEG에서 업데이트 쿼리가 정상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헷갈리지 않게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서비스 클래스로 와서 네, 이렇게 수행을 하면 돼요. 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냥 멤버 엔티티로 해서 엔티티 객체로 변환해서 세이브를 하면은 그냥 인서트가 돼버립니다. 네,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자, 그러면 한번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서 잘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요. 네, 이렇게 정보가 뜨고 이제 내 정보 수정하기를 클릭하면은 네, 다 AA라고 했는데 네, AA가 뜨고요. 자, 이메일에 대해서 리돈이라는 속성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아무리 써보려고 해도 써지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칸은 다 써져요. 네. 그러니까 리돈이는 이렇게 쓰는 걸 방지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름을 네, 이렇게 수정하는 이름으로 해서 네, 수정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제 그 상세 페이지가 뜬 거예요. 상세 페이지가 뜬 거고요. 나의 그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목록 요청을 다시 한번 해봐도 네, 요 AA라는 회원은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도 뭐 상세 조회를 해도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수정이 제대로 됐다는 걸 네, 볼 수가 있고 그 뭐 콘솔을 잠깐 보면은 네, 요게 이제 그 요 세이브 메서드에 의해서 요 업데이트 쿼리가 날라간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업데이트가 요 세이브 메서드를 호출했는데 업데이트 쿼리가 나간다라는 거.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회원 정보 수정 기능을 네,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회원 삭제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